만약 재판부가 가해자 측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왕증 기여도 50% 그리고 피해자 과실을 20%로 인정하였다면 손해액은 3억도 인정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업범 유넨니의 대표 변호사 윤태중입니다. 오늘의 성공 사례 하드캐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고 영상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시간은 2월 오전 7시, 일출 전이라 아직은 주위가 어두웠습니다. 피해자 아드님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분은 20년간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출근하셨다고 합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운동과 식사를 하고 아침 6시 반에 집을 나와 직장을 향해 출근을 하였습니다. 습관대로 정상 신호에 맞추어 유턴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가해 차량에 정면으로 충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촬영한 피해 차량의 사진입니다. 이 끔찍한 모습을 보면 사고 당시 충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사지마비, 인지기능장애, 그리고 신경이승 장과 방광 등이 생기는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만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입건이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1심에서 금고 1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항소를 하였고 항소 과정에서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여 집행유예로 형사사건은 종결이 됩니다. 피해자는 사지마비 상태로 개호가 필요한 상태, 즉 간병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은 바로 장애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참고로 가해자 측 보험사는 피해자가 황색 신호에 교차로 내에 진입한 가해자 차량을 충분히 보지 못했다며 피해자 측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점만을 감안하여 10% 과실만을 부과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저희 유넨니가 법원에 신청한 신체 감정 과목은 성형외과, 비뇨기과, 그리고 신경외과까지 총 3과목이었습니다. 신체 감정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성형외과 감정인은 영구장애 15%, 비뇨기과 감정인은 배변이 어려운 신경이성 장 10%, 스스로 소변을 볼 수 없는 신경이성 방광은 요실금 100%에 따른 영구장애 40%,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경외과에서는 뇌척수 손상 3-C에 해당하는 영구장애 70%까지 이를 모두 합산하면 중복장애율 86.23%가 나왔습니다. 신체감정인은 이 결과에 따라 하루 16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며 여명은 정상인의 82% 정도가 나올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가해자 측 보험사는 이러한 신체감정 결과에 대해서 극렬하게 저항을 하였습니다. 민사소송 절차에서 신체감정은 증거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다며 법관의 재량에 따라 다르게 노동능력 상실률을 판단할 수 있다는 판례를 제시하며 재판부에 신체 감정을 반영하지 말라며 간접적인 압박을 하였고, 또한 피해자가 감정받은 신경인성 방광에 대해서도 사고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대한 판단이라며 소송을 지연하거나 또는 장애를 한시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피해자의 후종인대 고라증, 기왕증, 기여도를 가지고 집요하게 억지 주장을 펼칩니다. 참고로 후종인대 고라증은 척추 뒤를 받치고 있는 후종인대가 뼈처럼 단단해지며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피해자는 사고 전에도 이 후종인대 고라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사건의 핵심인 만큼 잠깐 요약해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신경외과 신체감정서는 70% 상실률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정작 원고의 기왕증인 후종인대 고라증, 기왕증 기여도를 20%만 인정하였다. 이것은 납득할 수 없다. 원고의 나이와 진행 상황으로 20% 기왕증은 비율을 너무 적게 산정한 것이다. 중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오히려 감정이 스스로도 정확한 기여도 판정을 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기왕증 기여도를 50%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가해자 측 보험사는 가해자가 신호위반을 해 일으킨 교통사고 때문에 남은 평생을 사지마비로 살아야 하는 피해자에게 사고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기왕증 때문에 배상액을 50% 감액해서 지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피해자라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보험사는 수많은 사건 경험과 지식 그리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이런 보험사를 상대로 아무런 조력 없이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튼 가해자 보험사 측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저희 윤혜니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수차례 공방이 오갔습니다. 법원의 화해 공고 결정이 나왔지만 가해자 보험사 측이 이의를 하였고 결국 최종 판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금만 약 7억 6천만 원 그리고 지연 이자까지 포함하면 약 8억 8천만 원의 배상액을 선고하게 됩니다. 참고로 쟁점이 되었던 기왕증 기여도는 50%가 아닌 20%가 반영이 되었고 이는 신경외과 장애와 개호에 적용됩니다. 만일 재판부가 가해자 측 보험사 주장에 따라 기왕증 기여도 50% 그리고 피해자 과실을 20%로 인정하였다면 손해액은 3억도 인정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신호를 위반한 가해 차량으로 인해서 일상적인 출근길이 끔찍하게 변해버린 사지마비 피해자를 조력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은 극초기 단계에 수임하여 피해자분과 그 가족분들의 고통을 처음부터 공유하였던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의 잘못으로 잃어버린 일상의 소중함은 아무리 배상금을 많이 받더라도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승소를 통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펼쳐가시도록 저 윤태중 변호사와 교통사고 전문 어펌 윤혜니의 구성원들은 항상 응원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사 출신 변호사 윤태중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